따끈따끈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JFK 아시나요? 암살 사건? 아 그럼요. 그 알죠. 사건을 전해주셨잖아요 여기서. JFK 암살 사건을 네. 전해드린 적이 아 없는데 그래요? 영화 보신 거 아니신가요? 네, 영화 보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그 이야기 잠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게 지금 좀 전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 이야기는 문서가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이 문서를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진실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종 문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암살 관련 문서를 오늘 최종 공개했고요. 이 문서가 원래는 한 600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만 페이지 관련 문서가 됐는데 이 중에 아마 8만 페이지 정도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뉴욕 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하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범인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스왈드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암살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1963년도 존 F 케네디 암살 관련된 문서가 이제 적색 처리가 돼서 공개가 되면서 의문이 좀 해소될 거라는데 그 전에 누굴 만났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역사학자들은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획기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돼 있고 그것보다 이제 마틴 루터 킹 부분도 문서가 있습니다. 뭐 이분을 이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문서도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돼 있고 이 문서가 이제 그 암살이 600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문서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이제 JFK 암살 기록법의 할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리브 스톤 감독이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그 JFK를 죽였는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관련돼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공개되면서 급증하면서 그 대중대 요구에 따라서 의회의 관련 문서가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이 JFK에 관심이 많나 봐요. 첫 번째 문서가 또 공개됐습니다. 제한적인 검열에 따라서 JFK 문서를 공개를 지시했던 CIA 등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문서만 공개가 됐고요. 검열 이유는 CIA 등 FBI의 정보 신원 보호를 위해서 검열을 했었고 4차례에 걸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걸쳐서 문서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5천여 건 이상의 문서가 검열된 상태에서 유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행정부가 최종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법정 요구를 충족했다고 선언해서 이제 이번에 8만여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오스왈드가 암살자 몇 개월 전에 멕시코 시티와 소련 쿠바 대사관을 방문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CIA와 FBI가 이제 오스왈드 움직임을 좀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공개 문서에 이제 JFK 무관한 정보도 다수 사례가 발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급진주의적 단체 및 침투 활동에 대한 CIA, FBI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와 이제 JFK에 관련된 도청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의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공작 활동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국립문서보관함이라고 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앞으로 더 공개될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뭐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 공개를 추가로 하면서 뭔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뭔가를 감추고 이렇게 있는데 자신은 이런 걸 감추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사회 많은 것들을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화를 좀 하면서 강력한 대통령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자신은 뭐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쪽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정부의 투명성을 좀 높이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좀 두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 JFK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기관을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요거를 좀 계기로 해서 정부기관에 이제 CIA나 FBI 같은 이런 기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요거를 계기로 좀 개혁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통해서 좀 개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치적 진영과 이제 정부 투명성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진행되는데 요거를 계기로 좀 약간 어떤 정치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들 이목을 좀 돌리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향후에 어떻게 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또 가시면 네. 요게 이제 귀환했습니다. 요분들 이제 아 맞다. 오셨어요. 지난번에 온다고 했는데 전해주셨잖아요. 예, 이제 오늘 왔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오른쪽 보면 사진이 이제 오시는 이야.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이거든요. 요렇게 오더라고요.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아 요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바다로 떨어지고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상륙해서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요 셔틀로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잉사께 있고 스페이스X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잉사 스타라이너가 사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X께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보잉사는 유인으로 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라이너가 이제 보잉사 건데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무인으로는 왔었고요. 무인은 왔다가 왔는데 원래는 일주일만 있다 오기로 했었는데 9개월간 이제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번에 온 거는 스페이스X 걸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문제가 없게 돼서 이제 된 거고 요 사진들은 다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것들의 컨디션은 근데 요걸 또 이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장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나사 쪽은 그런 제한이 없었고 원칙적으로 이제 얘기가 없었다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회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서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제공할 용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미웠기 때문에 받지 않아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는 일주일간 머무르는 거였는데 그래서 안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면서 나사 쪽은 그런 게 없었다. 자기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 거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온 거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온 거고 제공이 있었으면 충분히 자기는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만약에 제한이 있었으면 문서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문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X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네. 예. 찬스를 놓치지 않는 이 두 분들. 네. 한쪽은 바이든을 공격하고 한쪽은 이제 보잉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잉 스타라이너가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요 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X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 성공에서는 스페이스X가 유인무인 모두 성공하면서 나사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크루 드래곤이거든요. 요 보잉 이 스페이스X 거는 크루 드래곤인데 이미 유인해서 여러 차례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밖에 이용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민간 우주 관광과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의 산업은 제가 볼 때 스페이스X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에서는 아주 뛰어난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쪽 사업은 잘 인수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건 한번 하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뭔가 또 홍보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주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소식 보시면 또 이렇게 위에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어제 거를 잘못 적었는데 물러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요게 지금 조주 플로이드 이건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목을 잘못 정한 거고 기사는 맞는데 기사는 뭐냐면 테슬라 측에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보스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초기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CEO에서 사임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초기 투자 중에 로스 거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 거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CEO에서 사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자인데 왜냐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돼 있는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사가 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 기사에 이제 하고 있으면서 물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라고 오른쪽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2024년 12월 이후 8,000달러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보니까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비아디가 보니까 뭐 5분만 충전하면 뭐 엄청나게 또 많이 갖는 그런 걸 또 개발했더라고요. 400km래. 예, 그리고 거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뭐 그런 데다가 후속 주자들도 이제 뭐 FSD 같은 것들이 무료로 장착해주곤 하는데 여기는 고급 모델만 또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상장사된 테슬라에는 별로 수주를 많이 안 하는 데다가 X나 보면 스페이스 X 같은 데는 수주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백악관에도 무료로 뭘 넣고 뭐 스타링크가 또 뭐 도서벽지에는 또 몇백억 달러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정작 테슬라는 계약을 또 안 하고 있어요. 집중 안 하는 집중 안 하고 돈 되는 거 자기 돈 되는 건 많이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돈 되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투자자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작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우려와 이제 거부와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거부는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너무 논란이 많아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힘듭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교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적대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전망인데 단기적으로는 내려놓을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계속 뭐 하면 뭔가 행동주의자 이런 분들이 나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나서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예. 근데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상했어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 같다라고. 네, 너무 예상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뭐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주식들 유심히 보십시오. 그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A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이 제문에 TX 젠마라고 신약 개발 AI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단축하기 위해서 별의별 AI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글 쓴 AI가 나오더니 이번에 신약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TX 젠마라고 오픈 AI 모델인데 이런 걸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의사분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약사분들도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헬스 AI 디벨롭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한다고 하고 일반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분자 같은 치료적 요소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고 물론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디스커버리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큰 가능성이 보니 실제 임상 실험에는 한계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더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3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 5단계 정도 가면 이제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I라는 게 사실은 초기에는 약간 단계가 좀 있다가도 순식간에 확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쯤 정도 가면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 네, 제가 볼 때 곧 기다리시면 이게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AI 신약은 사실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 이제 구글 스피노프와 별개로 이걸 이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애저 기반으로 바이오 GPT라는 거하고 엔비디아도 클라라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라가 좀 있고 IBM도 이제 웹스톤 헬스라고 이제 경쟁 중에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요게 지금 발달이 안 돼 있는데 해외는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의학 쪽이 사실은 빅 시장이거든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자체가 곧 제가 볼 때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시장이 반개하게 되면 우리들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뭔가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병원을 안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제 약을 어떻게 자기가 처방해야 될지 뭐 약국은 잘 되겠어요. 약국도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처방을 해서 어떤 약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어요. 그래요? 처방전을 받으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웬만한 같은 약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의점에 있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브로펜이라고 해서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 이제 하고 이제 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통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스피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부브로펜하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뭐가 있죠? 보통 많이 먹는 타이레놀. 페네놀 종류가 타이레놀 종류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간에 안 좋고 위에 안 좋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많이 팝니다. 300정, 500정씩 팝니다. 그게 막 10,000원, 20,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덕용으로 팝니다. 복제약이라
뭐 이런데 코스트코 같은 데 복제약으로 팔고 약간 그러니까 정제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 차이일 뿐 되게 복제약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의 천국 약이 오남용이 되게 심할 정도로 그리고 뭐 비염약도 되게 많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인터넷 검색하거나 그럴 수 예, 그렇게 해서 있겠어요. 네. 복제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막 보거나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무서운 때문에 시대가 오고 있네요. 무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요거랑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스튜디오를 내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AI를 활용한 스튜디오거든요. 그 어제도 이제 그 여기서는 제가 발표를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조커랑 이제 그 조커를 만들었던 매트릭스 만들었던 스튜디오가 이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빚을 못 갚아서 그런데 AI 스튜디오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AI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활용한 스튜디오, 미니 스튜디오나 그런 스튜디오들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거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가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한 뭐 어떤 뭐 계속 오늘도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창작자들이나 몇 분 배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시고 뭔가 하는 그것도 한 방법이 시도하고 한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활용하고 이것도 한 방향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게 한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들도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개발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미국 국제개발처죠. 요거를 이제 뭐 거의 10,000명 정도를 이제 해고를 했는데 이거 위헌이라고 해서 또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시 이분들 다 불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이제 그 테오도르 추앙 판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에 대해서 계약점이 시스템에 복구 명령을 하게 됐고 머스크가 단순한 대통령 고문일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수당 역할을 하게 될지 안 할지를 얘기, 강제 휴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체 권한이 없다고 남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트럼프가 행정부에 대한 해체 추진을 지속 가능성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하고 있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역할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향후에 지금 뭐 법원 판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 콜롬비아 대학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이제 그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이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대학이 이제 지금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화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의견 같은 것들 못하게 좀 하게 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학 가기 힘드십니다. 연방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적 불확실성 이유로 이제 직원을 안 뽑고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DEI라고 이제 다양성 그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은 선제적으로 교육개혁법을 해서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앴습니다. 이런 DEI 축소 관련된 이런 개혁을 좀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없앴고 이제 자유로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그런 거고 과목에서도 사회학, 여성학 이런 과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없애지고 있고 새로운 보수 학문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밍턴 센터 같은 게
요게 이제 보수적인 대표적인 거 설립되고 있고 요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미국의 가치와 이제 시민성을 양성한 이런 센터들을 많이 생기고 있으면서 이게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다 트럼프적인 약간 이런 게 대학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자유 요런 어떤 그런 권리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점점 더 보수화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강화, 헌법, 자유, 시장, 경제, 서구 철학 중심의 교육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연간 $10,000,000 예산을 지원하고 50명 교수를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자유로운 표현이 자꾸 위축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대학 가기 힘든데 정말로 그리고 이제 입학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정원들도 약간 유색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기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혜택도 다 없애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좀 가기 쉬웠는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라마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라마가 모델 출시 이후에 10억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오픈소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마크 저커버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출시했는데 지난해 12월 초에 6억 5천만 원이었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벌써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제 이거를 공개한 이후에 이제 연구자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제 이게 급속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딥시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딥시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료 전략을 하면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 약간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라마 2 출시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입지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마 3가 이제 계속 나올 생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나와서 많이 쓰고 있고 4가 곧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적으로 이렇게 공짜로 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글화 지원 잘 안 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렵겠다. 영어 쓰시면 되죠. 뭐. 번역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오픈 소스 대 폐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 이제 OS랑 좀 비슷합니다. OS가 리눅스하고 이제 윈도우가 경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리눅스가 이제 오픈 소스거든요. 공짜였고 이제 윈도우는 무료 비용을 되게 비싸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오픈 소스와 폐쇄형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고 구글하고 오픈 AI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떻게 경쟁이 될지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OS 경쟁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AI 경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오픈 소스가 이제 지금 규제가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랑 이제 특히 오픈 소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이슈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야 되고 나면 제가 볼 때 메타 라마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서 군사적으로 활용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경고한다고 안 쓸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AI 관련해서 참 많은 뉴스들이 있네요. 참 AI 시대에 우린 또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또 다양한 내용 나눠봤고요. 오늘도 또 긴 시간 동안 랩소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